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거대한 자본, 그리고 모빌리티 기술이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이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은 단순히 미래의 집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진화하게 될지 그 흥미로운 궤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가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호화 대저택들을 싹 다 처분하고 텍사스에 있는 한 좁은 조립식 주택에 들어가 살아서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물론 겉보기엔 난 공간의 크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뭐랄까 세계 최고 부자만의 궁극의 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머스크의 이 작은 상잣집은요, 사실 머지않은 미래 우리 대다수 대중에게 주어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집, 그 완벽한 예고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최소한의 집, 공장의 정밀함 대 현장의 결함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진짜 심각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개인이 온전한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건 슬프지만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즉 모듈형 주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인 르코르비지아가 설계했던 초기 아파트 모델을 보면요, 가로폭이 고작 183cm밖에 안 됐어요. 왜 하필 183cm였을까요? 그냥 성인 남성이 양팔을 양옆으로 쫙 뻗었을 때 나오는 인체 치수, 딱 그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좁고 길쭉한 튜브 같은 공간에 창문 하나, 발코니 하나 넣은 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이라고 계산했던 거죠. 이 오래된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캡슐 주택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건설 현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짓는 아파트들, 대부분 콘크리트처럼 물이 섞인 습식 재료를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철근을 묶고 콘크리트를 들이붓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휴먼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부실 공사 문제도 여기서 출발하죠. 반면에 나무나 철골 같은 건식 재료를 써서 통제된 공장 안에서 로봇이 조립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착착 조립되면서도 건축 단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일본에 가면 저렴한데도 마감이 진짜 칼같이 완벽한 비즈니스 호텔들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 건식 모듈러 공법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미래의 대중적인 주택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압도적이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두 가지 미래의 이야기, 자본이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아까 말한 그 똑같은 조립식 상자에서만 살게 될까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먼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이 양극화된 미래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소수의 부유한 귀족들은 도무스라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목욕탕이나 극장 같은 공공 인프라를 아예 자기 집안, 철저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다 끌어들여 버렸어요. 반대로 다수의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인술라라는 비좁은 아파트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죠.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요리할 부엌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써야 했습니다. 가장 사적이어야 할 활동마저 바깥 공공공간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와 공간의 절대 법칙입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공공을 내 개인 공간 안으로 독점하고, 가난할수록 내 개인적인 삶을 공공공간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주방 공유주택, 코리빙하우스 아시죠? 그게 사실상 현대판 인슐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 자본은 이런 극단적인 프라이버시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같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외부 차량이 휙휙 지나갈 수 없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네를 걷는 보행자?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게다가 입구부터 수많은 경비원과 육중한 게이트가 겹겹이 방어하는 다중 보안 레이어를 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주는 그 편리한 인프라를 다 포기하더라도 고작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대판 도무스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AI 건축가, 형태의 생성, 대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싹 돌려볼게요. 만약 우리의 집을 설계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AI가 그려내는 3D 건축물 이미지 보신 적 있나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AI한테 우주선 모양의 숲속 집을 그려줘 하면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수천 개의 기가 막힌 외관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막상 그 건물 도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침실과 화장실 동선을 짜고 배관을 어디로 빼서 연결할지 논리적으로 해결해봐 라고 하면 AI는 갑자기 완전히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픽셀들이 예쁘게 조합해서 그럴싸한 형태를 생성하는 데는 천재지만 현실 세계의 복잡한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반면에 우리 인간 건축가가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건축이라는 건 단순히 도화지에 예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한정된 예산과 공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건축가 자신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도면을 고치고 또 고치는 진짜 머리 쥐어뜯는 지루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안타깝게도 AI는 이미 다 지어진 예쁜 건물 사진 데이터는 무수히 학습했지만 도면 뒤에 숨겨진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고뇌와 타협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는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AI가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건축을 스스로 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스토리가 만드는 프리미엄, 미슐랭 스타의 은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AI가 마침내 진화해서 인간의 그 복잡한 건축 과정마저 완벽하게 모방해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은유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당 수십만 원씩 내고 파인다이닝을 가는 이유가 단지 배를 빵빵하게 채울 칼로리가 필요해서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셰프가 테이블까지 직접 나와서 이 요리를 위해 제가 새벽 어시장에서 어떤 재료를 구했고 어떤 철학을 담았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그 스토리텔링, 바로 그 인간적인 땀과 과정의 가치에 기꺼이 큰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천재 AI 기계가 미슐랭 3스타 요리랑 혀가 구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은 맛을 내는 요리를 찍어내서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담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거기에 수십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극명한 대비입니다. 결국 미래에는 대다수의 일반 대중이 극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극도로 저렴한 AI 주택, 이른바 패스트푸드형 양산박스에 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진짜 부유층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인간 건축가를 고용할 겁니다. 설령 인간이 지어서 AI가 만든 집보다 구조가 살짝 비효율적이고 어딘가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장인의 손길과 철학이 담긴 나만의 마스터피스야 라며 그 고유한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죠. 인간의 뇌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비싸고 하이엔드인 럭셔리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5번째 파트입니다. 움직이는 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의 재발견. 자, 이제 우리의 뇌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가장 파격적인 개념, 바로 모빌리티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고층 아파트나 빌딩에 사는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뇌 입장에서 엘리베이터는 엄청나게 끔찍하고 스트레스 받는 공간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 원시뇌는 낯선 사람을 딱 마주치면 가장 먼저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하고 탈출 경로를 본능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도망갈 것이 없잖아요. 밀폐된 좁은 철창에 낯선 이와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뇌의 원시적인 알람 시스템을 왱왱 울리게 만드는 일종의 신경학적 악몽인 셈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들 스마트폰만 보면서 어색해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짜릿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뇌를 이렇게나 피곤하게 만드는 엘리베이터라는 이 수직이동 수단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도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내 자동차가 엘리베이터 대신 아파트 외벽을 스르륵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 거실 창문에 찰칵하고 직접 도킹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차 안에서 굳이 앞유리를 보며 운전대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자를 돌려서 가족들과 마주보게 될 거고 자동차는 그 순간 이동수단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늑한 움직이는 거실로 변신합니다. 퇴근 후에 이 자동차가 우리 아파트 외벽에 탁 도킹하면
우리 집에 언제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독립된 세 번째 침실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제 이 움직이는 방 안에 머물면서 오늘은 서울 외벽에 도킹하고 내일은 부산 바닷가 스테이션에 정박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던 노마드, 현대판 유목민으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미래 공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처럼 설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극한으로 발달해서 집이라는 굳건한 공간마저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는 이동식 모듈로 완전히 해체되는 미래가 온다면 여러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효율적인 AI의 박스 안에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결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인간의 온기와 스토리가 담긴 공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섭게 다가올 이 공간의 양극화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쯤 머물고 싶으신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